남편 앞에선 제가 아픈 것도 걱정해 주던 분이 남편만 나가면 저한테 이러셨어요. 아픈 사람 티 좀 그만 내. 다 너 핑계잖아. 이건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리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민낯을 마주한 한 며느리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지우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 3년 차. 지우는 요즘처럼 조용한 날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남편 민우가 출근한 직후 집안엔 딱 두 사람만 남았죠. 시어머니와 지우. 세탁기 돌렸으면 필터 좀 빼서 청소라도 하지. 그것도 안 해봤어?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날 하루의 온도를 정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민우가 집에 돌아오는 저녁만 되면 그 목소리는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지우가 요즘 살림도 잘하고 엄마가 많이 고마워. 입에 발린 칭찬 한마디. 그걸 들은 남편은 지우를 한번 끌어안고 말했죠. 우리 엄마, 너 진짜 좋아하셔. 널 딸처럼 생각하신대. 그 말에 지우는 웃지 못했습니다. 딸처럼 생각하면 왜 혼자 남겨질 때마다 이렇게 가시처럼 말을 꽂을까요? 며느리 방의 문을 조용히 닫고 지우는 매트 위에 무릎을 끌어당긴 채 앉았습니다. 말을 잘못 꺼냈다간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자기가 문제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늘 입을 다물고 살아왔죠. 내가 우리 민우 잡은 거잖아. 여기 살면서 눈치 좀 봐. 집 안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그 말들이 떠오르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우는 평소에도 시어머니와 둘만 남는 시간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기록할 수 있을까봐. 하지만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 보여 녹음을 누르지도 못한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민우가 아침 일찍 외근을 나가고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돌려 말했죠. 내가 애 하나라도 낳았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니? 그 말엔 설명도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결과 나올 때마다 울고 있던 지우를 이 여자는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또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하겠죠. 지우는 그날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이다. 남편 앞에선 천사, 내 앞에선 악마.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모른다. 그 천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결정적인 날이 바로 다음 날 찾아온다는 것을 지우는 멍한 눈으로 거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진이 빠졌죠. 시어머니는 오전부터 한숨을 쉬며 방바닥을 쓸고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투덜댔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참 편하더라. 시댁 와서 몸살 좀 나면 드러눕고 그걸 또 민우는 걱정하긴 하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밑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게 눈물인지 분노인지 이젠 구별도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조용한 거실엔 스마트폰 터치음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그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빨갛고 자극적인 문장. 며느리 스트레스 카페 5만 회원 돌파. 지우는 잠깐 멈칫했지만 설마 하고 고개를 저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화장실로 들어가며 폰을 그대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10초, 20초.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폰을 집어들었죠. 그 안엔 익숙한 이름, GIM78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수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썩는다. 우리 아들은 복도 없지. 저런 걸 데려와서.
아픈 척 드러눕는 며느리 대처법, 그리고 사진. 화장기 없는 지우의 얼굴, 주방 앞에서 허리 굽히고 설거지하는 모습. 누가 봐도 지우였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걸 언제 찍은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댓글엔 더한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요즘 며느리들 다 저래요. 남편만 있으면 천사행세. 제가 시어머니라면 바로 내쫓았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울면 들킬까봐,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순간이었죠. 그때 화장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폰을 내려놓았지만 가슴 안에서 덜컥거리는 심장은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더니 방금 전까지의 얼굴을 쓱 지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 오는 길에 케이크 사오라 했어. 너도 좀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질 테니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천사 코스프레는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 폰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남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사진들과 글이 지우가 몰랐던 더 큰 비밀의 실마리를 풀어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 남아있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집안은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휴대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몰래 찍은 스크린 영상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저격하며 올린 글들,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박힌 사진까지. 이걸 민우한테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우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니고 자기 편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그게 지우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우연히 남편 민우의 핸드폰을 만지게 됩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응, 생일로. 내 생일. 지우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알람을 맞추려다 사진첩을 눌러버린 겁니다. 순간 최근 항목 안에 익숙한 영상 하나가 보였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엄마 지우.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영상을 재생했죠. 영상 속 화면. 좁은 주방, 앞치마 두른 지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고 시어머니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데려오느라 내 아들이 복을 다 깎였어, 알아? 나 같으면 벌써 내쫓았다. 지우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립니다. 저도 나가고 싶을 때 많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쓰레기 봉투를 내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 내가 너 데리고 살자 했니?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영상 촬영 중이던 민우의 그림자가 살짝 카메라 앵글에 비쳤습니다. 지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무시당하는 걸, 엄마에게 무너지는 순간들을 직접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민우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평온하게 자는 그 사람, 그 얼굴을 보며 차오르는 감정을 눌러야 했죠. 넌 날 한 번도 보호해 준 적 없었어. 보고도 모른 척 했구나.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부러 민우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의 스마트폰과 민우의 영상, 자신의 핸드폰을 나란히 올려두고는 그걸 하나하나 백업하기 시작했죠. 이건 이제 증거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록. 그리고 지우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천사와 악마의 가면을 직접 벗기겠다고 말이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우는 재택근무를 한다며 집에 머물렀고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부엌을 어슬렁거렸죠. 지우야, 오늘은 된장국 좀 끓여봐라. 민우가 제일 좋아하잖아. 그 말에 지우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죠. 오늘은 이 집에서 벌어지는 연극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조용히 휴대폰을 켜고 옷장 안에 설치해둔 보조폰의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다 잡히는 앵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우는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시어머니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간은 내 입맛 말고 민우 입맛으로 해. 이상한 냄새만 나면 또 내가 욕먹는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뚜껑을 닫고 불을 줄였죠. 그러자 시어머니의 말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대답 안 해? 뭐, 이제 대들 기세야? 순간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즉시 입꼬리를 올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야, 엄마가 된장국 간 좀 보라고 했는데. 지우가 긴장했나 봐.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다시 내리며 씹듯이 말했습니다. 어휴, 연기 좀 그만해. 남편 앞에서만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하지 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지우는 뚜껑을 덮은 국을 그대로 꺼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카메라 돌아가요. 이 집 거실 전체 소리까지 다 녹음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눈동자가 벌컥 뒤집혔죠. 지금 너 뭐라고 했니? 지우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저장해둔 시어머니의 카페글과 영상 일부를 재생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말한 요즘 며느리는 눈치가 없다는 그 글이죠? 시어머니는 화면을 툭 쳐내려 했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사진, 제 얼굴, 허락도 없이 찍으셨고요. 그걸 수천 명이 보는데 올리셨더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하소연이었어. 다들 그러니까. 지우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소연은요, 남의 인격 짓밟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우는 거실의 소란에 결국 나오게 되었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핸드폰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향해 퍼부었던 말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조롱과 악담의 흔적들, 모두 민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우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천천히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상 속 지우에게서 이제 시어머니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맞아? 시어머니는 말없이 입술을 앙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부끄러움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었죠. 오히려 들켰다는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민우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엄마가 지우한테 이런 말 했어요? 이걸 몇 번이나 언제부터 이렇게. 시어머니는 그제야 말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가 없을 때 얘가 너무 나태해져서 한 소리 한 거야. 요즘 애들은 훈육이 필요하니까. 지우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훈육.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뒤틀린 느낌이었죠. 그럼 이건요?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넘겨 또 다른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를 무서워한다. 그게 집안이 바로 서는 방법이다. 그 글 밑에는 시어머니가 최고입니다. 며느리는 기 죽여야 말 듣죠. 라는 댓글이 주르르 달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왜 이러셨어요? 지우가 엄마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정색했습니다. 잘못? 그럼 내가 뭐 아무 이유 없이 이랬겠니? 집안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눈치 하나 없는 애가. 지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참아온 끝에 흘리는 분노의 눈물이었죠.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게 다 녹화된 영상이에요. 누가 봐도 엄마가 틀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고 민우는 고개를 돌려 지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한텐 항상 지우가 날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괜히 편들면 더 사이 나빠진다고 그런 말도 했었고.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여전히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민우 너 위에 참은 거야. 결혼해서 힘든 거 너 몰랐지? 내가 감당해온 걸. 민우는 이제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감당한 건 지우를 괴롭히는 선택이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자리를 떴고 잠시 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텐 늘 내가 먼저였는데 그게 누굴 이렇게 만든 줄은 몰랐네. 진짜 미안해, 지우야. 지우는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 손을 잡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중적인 가면이 벗겨지면 그 안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오직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반사되어 방 안을 스쳤죠. 민우는 침실 안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너무 늦게 도착한 탓에 지우는 그저 담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와 회복 사이엔 행동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지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백업해둔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사진, 캡처본, 음성 파일, 그리고 시어머니의 닉네임이 적힌 커뮤니티 주소와 글 목록까지. 그동안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수없이 자책하며 모은 증거들이 이젠 누가 봐도 명확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파일들 위에 진실전달용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민우에게 보여줄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니, 보여줄 필요 없이 이제는 직접 대면하게 만들 계획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거실을 정리하며 평소처럼 지우를 외쳤습니다. 지우야, 아침에 간장 좀 사오면 좋겠네. 어제 썼던 거, 너 아직 안 채워놨지? 지우는 그 말에 조용히 주방으로 나가 빈 간장병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 대신 민우 씨가 다녀올 거예요. 이제 부탁은 남편한테 하세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했지만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분이 아직 안 풀렸구나. 에이, 그만 좀 삐져. 엄마도 어제는 좀 심했지. 지우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가 올린 글 몇 개를 운영자한테 신고했어요. 그 사이트 폐쇄 검토 들어갔답니다. 허위 사실 유포랑 명예훼손 때문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영상도 정리해서 저희 상담 선생님한테 넘겼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법적 조언 받으려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은 그동안 감춰왔던 진짜 얼굴 그대로였죠.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너무하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로.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어머니예요. 저 많이 참았어요. 민우 씨 얼굴 때문에, 결혼이란 책임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책임 저한테만 지라고 하시진 마세요. 그 순간 민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은 듯 묵묵히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한 게 정답이야. 지금이라도 어른답게 사과해줘. 변명 말고 그냥 진심으로. 시어머니는 민우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그 손끝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더 이상 편들어주는 따뜻함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무너지는 성벽처럼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었다. 지우가 뿌린 칼날 위로 그녀도 또 다른 흉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주방 싱크대에 붙어 조용히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엔 힘이 없었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민우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자고.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이 왜 나와? 너는 지우 편만 드니? 내가 얼마나 모욕당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폰을 들여다봐. 글쎄, 요즘 애들이 무섭다니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쿵쾅 소리를 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나구나.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젠 날 못 알아보네. 아이고, 내 팔자야. 민우는 난처한 얼굴로 뒤따라 나왔고 지우는 말없이 식기를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우를 노려보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 평화 다 깨놨어. 우리 아들 망친 것도 너고 이 집 공기 다 망친 것도 너야. 지우는 말없이 걸레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구 앞에서 그 연극하시는 건가요? 민우 씨는 이제 예전처럼 엄마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날 내쫓고 싶니? 니들끼리 살면 그게 천국일 줄 알아?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장해둔 자신의 상처난 손목 사진과 시어머니가 밀치다 흘린 설거지 그릇 조각들의 사진을 민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화내시며 물컵 던지셨던 날이에요. 그날 제 손 이렇게 됐었어요. 민우는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땐 말 안 했어? 지우는 대답 대신 손목 위 희미한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땐 민우 씨까지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 너 말 잘하더라. 입만 열면 눈물까지 잘 흘리고.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눈물은요, 연기가 아니라 고통이 오래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어머니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연극이 아니라요. 민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잃은 듯 식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진짜 피해자인 척하는 거, 그게 더 못 봐주겠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우의 한마디에 자신의 마지막 가면이 찢겨나간 듯 했죠. 내가 너네 키운 게 후회돼. 그 말에 민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론 가장 단호한 거절이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방문은 잠긴 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녹음된 모든 자료를 USB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음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퇴장이 끝이 아니란 걸 직감하고 있었죠. 진짜 마지막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른 아침, 거실 한쪽 구석에 검은 여행용 캐리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자신의 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단 한 줄의 미소도 없었고 민우와 지우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묵묵히 움직였죠.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짐까지 싸고 그래. 시어머니는 이불을 접던 손을 멈추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네랑 같이 있는 거 내가 이제 불편해서 그래. 지우가 나 여기서 숨 막히게 만든 거야. 지우는 그 말에 단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이 익숙해졌다고 느낄 만큼 이제 상처받지 않는 무표정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민우를 한번 째려보더니 다시 지우를 향해 나를 세웠습니다. 됐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 같은 건 하지 마. 내 얼굴도 이제 보기 싫으니까. 그 말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는 연락 안 드릴게요. 저도 그럴 생각 없었고요. 그 대답에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민우는 가볍게 어깨를 움츠리며 이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한 번도 그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질질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치 일부러 들리라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죠. 나중에 애 낳아봐라. 그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될 거야. 그게 세상 이치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몸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응. 근데 나 민우 씨한테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뭐든. 엄마가 떠나서 아쉬워? 민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민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안함 언제까지 말로만 할 거야? 민우는 말문이 막혔고 지우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USB 안에 정리된 자료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커뮤니티 글들,
음성 파일, 영상, 그리고 민우의 방관. 모든 게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 위에 지우는 새롭게 파일명을 정했습니다. 이혼 준비일 차 서류 정리. 지우는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을 괴롭힌 건 단지 시어머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음 장,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책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큰 결단을 내립니다. 한 주가 흘렀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불편했던 긴장감 대신 낯선 공허함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민우는 눈치를 봤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지우에게 조심조심 말을 걸었죠. 지우야, 우리 다시 좀. 지우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민우 씨, 우린 언제 가족이었어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했잖아. 그래서 가족이었어요? 난 민우 씨 엄마한테 맞서도 민우 씨한텐 늘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지우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억지로 팔짱을 끼며 웃던 그 사진. 지금 보니 그 표정은 애초에 환영이 아닌 감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집에서 민우 씨는 엄마 아들로 살았고 어머님은 당신 방식대로 가장이었고 그 사이에서 난 그냥 내 편 없는 여자였어요. 민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나랑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지킨 게 사랑인지 체념인지. 근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날 밤 지우는 식탁 위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부부 상담소 예약 확인서.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장소는 그들이 결혼 전 함께 걷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민우는 그걸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그래도 우리 다시 잘해보자는 거지? 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책임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거마저도 밀어내면 우리 그날부턴 남남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며 소금물 들이붓던 모습, 그걸 치우느라 허리 삐끗했던 날, 민우가 퇴근하면서 무심히 던졌던 말, 엄마가 그래도 널 위해 해주는 거잖아. 그냥 좀 도와드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늘 그 집의 손님이었고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 없었다는 걸. USB에 저장해둔 모든 기록들은 이제 법적 자산이 아닌 자기 존엄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침내 이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옵니다. 상담소에서 마주한 민우의 말 한마디는 지우의 마지막 끝마저 놓게 만들죠. 사랑은 끝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작이 남았습니다. 수요일, 흐린 하늘, 상담소 창밖으론 이른 여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지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둘 사이엔 기억도 감정도 너무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말을 아끼고 있었죠. 지우 씨, 오늘이 마지막 상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상담사의 물음에 지우는 고개를 들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아주 짧은 정적. 그리고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다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 엄마도 떨어져 살게 됐고 지우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지우는 그 순간 마치 모든 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 씨, 그게 문제예요. 늘 예전처럼만 말하잖아요. 그 예전이
내겐 지옥이었는데 민우는 말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서명은 끝나 있었고 민우의 칸만 빈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젠 그냥 지우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말고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민우는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지우야.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지우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런 말 들으니까 더 이상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지우는 이삿짐을 정리한 작은 원룸에서 새벽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간소한 식재료, 책상 위엔 USB 하나와 다이어리, 그리고 탁자엔 이혼 확인서가 고요히 놓여 있었죠. 창밖에선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지우야, 잘 견뎠어. 엔딩 내레이션. 그녀는 이제 누구의 딸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과의 시간을 지나 지우는 마침내 진짜 가족은 피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망가진 관계는 때로 이별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이건 인생 속풀이에서 전해드린 남편 앞에선 천사였지만 자기 앞에선 악마였던 시어머니와의 이야기를 고요하지만 단단히 이겨낸 지우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 위로의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